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를 주제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룰 건 영화인데요. 바로 I Can Speak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긴 말하지 않고 바로 1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7년에 개봉한 I Can Speak는 일본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명진구청 9급 공무원인 민재가 매일같이 구청에 출근해서 수천 건의 민원을 넣는 도깨비 할머니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면서 옥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들 이 영화를 처음 본 건 언제인가요? 꽤 옛날 영화인데. 저는 개봉하자마자 봤었던 것 같아요. 아, 영화관에서 봤어요? 네, 영화관에서 봤어요. 왜냐면 제가 또 진로가 당시에 이쪽이었기 때문에 왠지 봐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궁금한데요. 무슨 쪽이었는데요? 제가 사학과여가지고 또 한때 요런 영화랑 위안부. 네, 그리고 이재훈 씨가 나온 박열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 이런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서 바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빼미님은요? 저는 영화관에서는 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한 대학생이 돼서 OTT로 본 것 같은데요. 왜 고르게 되셨어요? 많은 것 중에 이걸? 그러니까요.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한번 그때 20살이 되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한국 영화 유명한 시리즈 도장 깨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기 이제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썸머는 저는 이번에 그냥 이 녹음을 방송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제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봤어요. 그냥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초반까지는 그냥 이제 줄거리에 위안부라는 내용이 없길래 그쵸. 뭐 진짜 이유가 남동생이었구나. 남동생 보러 가려고 영어 준비하는 내용인가 했는데 왜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슬픈 영화라는 걸 말 안 해주셨는지. 저 추석에 봤거든요. 요번에 추석에 밖에 문 닫고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TV 보고 막 웃고 있는데 저 혼자 문 닫고 진짜 방에서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이게 또 그게 밝혀지는 장면이 이 영화의 최대 반전이기 그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죠. 반전 영화였네요. 그쵸. 아니 내현님은 안 울었어요? 영화관에서? 저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글썽?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네요. 알 것 같아요. 답을. 안 울었죠? 울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안 울었어요? 되게 진지하게 봤어요. 그냥. 저 어떻게 이걸 보고 안 울 수가 있지? 진짜. 아니 화가 나지 않나요? 약간 눈물보다? 그쵸. 화가 나면 눈물이 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놀랍네요. 아무튼 이제 작품 소개는 이만큼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작품 집중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명진구청에 처음 출근한 민재 앞에 옥분이 나타나잖아요. 옥분이 건물로 들어오자마자 구청 직원들은 그녀를 하나같이 못 본 채 합니다. 그런 옥분의 사진을 찍으면서 모두 엮이기 싫어하는 옥분에게 절차대로 합시다 라면서 민재가 정명승부를 걸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약간 궁금했는데 여러분은 민재의 MBT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씩 한번 좋아요. 가볼까요? E인지 I인지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다 생각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I. 역시. 이것도 또 정답이 있었나?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I라고 생각하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필요한 선의 사회성까지만 발휘하는 느낌? 맞아. 새로운 곳에 그 명진구청에 새로 들어갔을 때 막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이런 활달한 느낌보다는 그냥 음료수 주면서 이제 앞으로 저 왔으니까 그냥 적당한 사이를 유지합시다. 나 잘 이런 부탁해라.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사람 자체가 좀 차분해 보이지 않나요? 안경 버프인가? 되게 차분해 보였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N일지 S일지. 하나, 둘, 셋. S. 아, 이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 민재가 거기서 건축가가 꿈이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공무원을 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아, 이 친구는 무조건 S다. 심지어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된 것도 그 진급이라고 하죠. 아, 맞죠. 7급 공무원을 다시 보는 거였나요? 그쵸. 응. 준비하려고. 그렇죠. 그런 굉장히 현실 극 S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S보다 저는 IS에 딱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직업이. 저는 이 N은 공무원을 하기 적합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N이면은 그 현실적인 그러니까 막 매일 똑같은 쳇바퀴 같은 일상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약간 통통 튀는 맛이 없죠, 민재는. 그래서 IS다. 공무원에 적합한 성격이다. 저 또 생각났어요, S인 이유. 뭔가요? 그때 그 달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셋이서. 근데 민재가 딱 그 말하거든요. 달 보고 소원 빚지 맙시다. 이러고 그 다음에 민재가 개그라고 치는 게 저 부산 서면이 어딘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주는 거 보고 저게 최대 개그구나. 저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최대 개그. 애니였으면 분명 그런 개그 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개그 칠 거예요? 그런 말장난 아재 개그는 안 치셨을 것 같아서 아이고 S다. S가 노력한 개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T일지 F일지. 하나, 둘, 셋. T. F. 저만 F라고 생각을 했나요? 두 분은 T? 그래요? 그럼 T 입장 먼저 들어볼게요. 그래 저는 그 말하는 폰세가 좀 T 같다고 느꼈는데. 근데 F라고 말하니까 F일 것 같기도. 그죠. 나중에 정 때문에 도와주는 걸 보니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의 기조가 민재가 처음에 이 옥분 할머니가 영어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막 할머니께서 넣으신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여기도 다 효율적으로 착착착 처리하는 느낌이고 그 책상 오자마자 세팅도 자기한테 제일 좋은 효율에 맞게 쫙 세팅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일단 본투비는 T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효율을 엄청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ST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T만 따로 떼서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ST 느낌? 원리 원칙주의자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아까 T인가 생각은 했거든요. 뭔가 좀 말하는 어감이 약간 T의 시니컬하죠. 느낌이 강한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민재가 보여주는 감정선의 폭이 T라기엔 너무 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어디서? 왜냐면은 뭔가 뭐라고 딱히 무슨 장면을 설명할 순 없는데 이 민재가 옥분을 도와서 미국까지 가고 막 엄청 옥분한테 전 되게 마음이 동요해서 이렇게 막 넘실된다고 느꼈거든요. 그 모든 장면들이 T라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시니컬한 거는 F가 사회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다. T력을 발휘한 거다. 그 사람은 T가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부분이자 영화 이제 좀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을 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그 옥분이 위안부임을 증명을 하는 걸 도와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연설을 할 때도 되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맡는데 그때 F였으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어루어 만져주는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How are you?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정한 말을 못한다. 아니죠. 그게 걔 위로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식 위로죠. T식 위로인가요? 정이 많은 T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P일지, J일지 한번 골라봅시다. 하나, 둘, 셋. J. 통일됐네요. 누가 그러니까요. 대표로 한번 말해볼까요? 여기 J가 한 명도 없어서 이걸 대변을 할 수가 없네요.
제이 저희가 앞에서 말한 이유가 사실 제이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책상 정리하고 시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영어 학원 미리 다녀놓고 계획대로 딱딱딱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다 제이 같죠. 뭔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느낌은 없어요, 사람이. 맞아요. 책에 착착착 뭔가 자기의 템포대로 다 해나가는 느낌이라서 제이 같다고 전 느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한 민재의 MBTI는 ISTJ인 거 다정한 T인 걸로 남자 주인공들 다 ISTJ인가? 쓰기 편한가 봐요. 그 그런가 캐릭터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부는 하나뿐인 친구 정심을 만나고 온 뒤 영어 학원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영어가 서툰 옥분을 배려하지 않고 수업을 나가서 고민 중에 있던 옥부는 유창한 영어를 뽐내는 민재를 발견합니다. 옥부는 그런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며 협박을 한 장면이 있죠. 저는 이 장면이 좀 되게 웃겼던 게 옥분 할머니가 자기 전화해서 새벽에 나 제니퍼요 막 이러면서 영어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초반에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만 보고는 되게 옥분 할머니가 되게 직원을 귀찮게 하는 좀 뭐랄까 귀찮은 성가신 할머니 캐릭터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는 되게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저도요. 진짜요? 네. 저는 아니 학원이 반이 많고 기초 레벨도 있을 텐데 반에 안 맞게 들어간 거 아닌가? 세상에. 우와. 진짜 현실적이야. 와. 이게 왜 수업을 못 따라가게 학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학원 입장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라 학원이. 네, 영화적 허용인가 보다. 뭔가 여기서 수업을 못 들어서 민재와 커넥션을 시키려는 영화적 허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셨어요. 영어를 바닥을 치는 실력으로 영어학원을 가본 입장으로서 저는 옥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던데요. 보세요. 왜 사람을 올리고 그래요? 맞는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제일 낮은 반에 아니 지금 영어 잘하신다고 이렇게 사람 막 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맞는 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보면서 여기까지 너무 조금 막무가내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때까지만 해도 옥분 할머니가 민재 씨 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좀 해줘요. 이 느낌이 아니라 늙은이가 말하는데 안 들어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오라. 그리고 서류를 이따만큼 준비해가서 맞아요. 안 들어주면 이거 다 민원 넣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쵸.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어서 이거 좀 아닌데 싶었지만 영화 초반이니까 나중에 바뀌겠다 싶긴 했죠. 주인공이니까. 맞아요. 너무 전 또 말하고 싶은 게 그 뒤에 같이 명진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네. 너무 감초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않나요? 배우들만 모아놔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개팅 나갈까요 하는 여자분도요?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아니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으시네요. 그런가 봐요.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갖은 협박에도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던 민재가 옥분이 자신의 동생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옥분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기로 결심을 하죠. 여기야말로 영화적 허용. 저도 저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생각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어떤 장면을 넣었을까? 되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밥 차려주는 거였어요. 맞죠. 근데 확실히 이 장면 기점으로 아까 딱 옥분 할머니의 막무가내 비호감 느낌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맞아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외국인들도 이해를 할까요? 이 메타포를? 정말 한국인은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쵸. 밥심. 그쵸. 완전 이게 민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만한 큰 행동이었다는 거를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도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위안부 문제니까 그걸 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도
그 감정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뭔가 정이다. 아, 이랬구나 보다는 그 상황적으로 민재가 동생이랑 둘이 살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없으셨나? 없었나? 아무튼 둘이 살잖아요. 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재한테는 뭔가 그런 동생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정까지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못해도 그 전의 장면에서 그 민재가 거의 만두 터진 못 먹을 것 같은 밥을 동생한테 주잖아요. 만두 그걸 보면서 외국인들도 그거 먹던 동생이 차려진 밥 아. 먹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다음 장면. 옥분이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미국으로 입양 간 남동생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민재가 옥분 대신해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거는데 남동생이 옥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은 만약에 민재 같은 상황이면은 일단 먼저 전화를 대신 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민지였으면 대신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빼미님은요? 근데 민재가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할머니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서 대신 해준 거죠. 그렇죠. 일단 할머니는 지금은 상태로는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자기가 만나게 해줘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조금 오지랖인 것 같긴 해요. 음. 할머니께 영어가 안 되는 거면 제가 같이 전화를 드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저도 한다고 해도 할머니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응. 그 순간 같이 걸 것 같지 혼자 미리 걸어 놓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혼자 전화를 걸어버린 민재가 알게 되잖아요. 그쵸. 나는 누나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남동생을. 여러분이 민재라면은 이런 상황을 옥분에게 알릴 것 같은지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할 것 같은지 저는 안 알립니다. 저도. 저도 안 알릴 것 같아요. 일단 영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동생이 어쨌든 안 보고 싶다 하면 할머니가 배우지 않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알려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인 측면이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뭐 할머니가 그걸 알아서 마음의 상처만 받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민재도 사실 원래 알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욱했죠. 네, 그 구청에서 조금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내뱉고, 당황까진 네. 아니더라도 약간 아차. 네, 후회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심을 만나러 간 옥부는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고 어머니의 무덤에서 한이 담긴 말들을 건넵니다. 여기서 이제 한이 담긴 말들이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위안부를 갔다 온 본인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가족이나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좀 쉬쉬하는 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옥분 그쵸.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이 위안부임을 등록도 못 하셨고 좀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숨기고 사셨는데 영어를 배우게 되고 이제 정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결국 외국인들 앞에서 연설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무덤 앞에서 왜 그렇게 나를 말렸냐 좀 고생했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욕봤다라고 네, 해주지라고 그쵸. 말해요. 라고 엄마한테 그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라면서 한탄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네. 이때쯤부터는 약간 반쯤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영화를 그쵸. 봐가지고 그쵸. 이때부터 이 후반부 내내까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촉촉했어요. 너무 너무 슬펐어요. 제 생각에도 저는 뒤에 장면보다 이 장면이 더 슬펐어요. 이 장면이 가장 슬펐는데 그 옥분이 어머니한테 바라는 게 그래 너 잘했어 뭐 이런 칭찬의 말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사실 이 정도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들었다는 게 되게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약간 제가 뭐 역사적 지식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게 강제성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다 같은 여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스스로도 너무 본인이 싫고 그리고 실제로도 정심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오쁜 할머니는 뭐 좀 그쵸, 목숨을 극단적인 끊었을 선택을 텐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가 너무 싫은 상황에 가족 특히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이 날까지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저는 세상이 감정의 무너지고. 골이 맞아요. 깊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화내주기를 바란 것까진 아니지만 뭐 가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기까지 그쵸. 바란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욕받다,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음. 정도를 바랐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 그것도 엄마한테 그게 참 맞아요. 속상한 부분이죠. 엄마한테 그렇게 지지받지 못했다는 게 전 진짜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슬펐고 아무튼 이때부터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심 대신 미국 의회에 간 옥분이 위안부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의 제기로 인해 증언을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머리가 하얘진 옥분에게 증거 사진을 제출하러 미국까지 온 민재의 응원의 소리가 들리고 옥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가 뽑은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 증언을 하러 의회에 가잖아요. 옥분이 갔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너는 진짜 위안부가 아니야. 넌 증거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증언을 못하게 하는데 그 판사? 그 의회장? 여자분이 물어보잖아요. 너 증언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옥분이 거기서 Yes, I can speak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은 그 장면에서 명백하게 딱 감독이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지었구나를 밝혀주는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 영화가 제목이 이렇게 지었고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이게 제목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장면이 전 되게 좋았어요. 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네. I can speak가 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약간 내 목소리를 내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영국 위안부셨나요? 다른 외국인 위안부 할머니께서 먼저 증언을 하시고 그다음 옥분 할머니 차례였잖아요. 근데 옥분 할머니가 딱 거기 서서 준비해온 연설을 읽지 않고 배를 이렇게 까시면서 한국어로 막 말을 하고 동시 통역기로 사람들이 맞아요. 듣는 장면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그 언어나 어휘나 또는 내용이 담기는 게 한국어니까 저희한테도 더 잘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울림이 진짜 있다 하는데 그럼 영어로 말을 안 하나?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결국 뒤에는 준비해온 말을 하셨지만 앞에 있었던 그 한국어 부분이 그 다른 위안부를 보고 그 의회장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고 싶었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즉석에서 꺼낸 느낌이 들어서 마침내 나는 I can speak,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약간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제목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영화 제목을 잘 지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은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방금 말했는데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들 옥분의 이게 하이라이트적인 장면이니까 반대로 민재의 저는 하이라이트적인 장면을 꼽고 싶은데 그 민재가 처음에 시청 사람들한테 약간 가짜 소송을 해가지고 시장 뭐 재개발하는 거 그냥 그렇게 좀 악역처럼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민재가 시청 사람들을 등지고 시장 사람들 편에 서서 그쵸. 그 파괴하러 오시는 분들이랑 싸우는 말로 약간 멋있게 해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마 민재가 옥분 할머니한테 그때 심한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안해져서인지 아니면 그제서야 좀
마음이 이제 따뜻해져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장면을 보고 아 민재가 되게 많이 옥분 할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그러니까 민재가 사실 이 영화에서는 옥분 할머니의 조력자잖아요. 근데 그 장면만큼은 옥분 할머니가 민재의 조력자가 돼서 민재의 성장을 도와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게 민재의 성장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옥분 할머니 세탁소 수선실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 안아드리는 그 장면이 민재의 성장서사의 딱 정말 중심부가 되어준 정말 중심부가 되어준 느낌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는 이미 다 언급된 장면들에서 울림을 얻었던 것 같은데 뭐 무덤씬이라던가 아니면 연설장 그다음에 이제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 다 좋았는데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나눴으니까 새로운 장면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위안부라는 국가적 인증이 없기 때문에 연설을 하게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소식이 전해져서 구청에서도 막 민원을 넣고 국민 청원 같은 거를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시장 사람들부터 구청 사람들 그리고 약간 나아가서는 한국인들까지 이제 힘을 합쳐서 할머니의 신원을 보증해주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도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면은 되게 요즘 발벗고 나서고 국민청원 많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뭔가 그런 단결력도 또 보여주는 것도 좋고 어쨌든 사안이 되게 역사적인 사안인 만큼 이렇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영화로나마 보여주는 게 자극제가 될 수 있겠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감독이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에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막 뭔가 발벗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는 또 생각이 나는 장면이 그 염혜란 배우님 맞으신가? 아, 맞죠. 그 진주댁이 이제 막 알게 되고 나서 위안부인 거를 피해 다니다가 너 왜 나 피해 다니냐고 옥분이 내가 맞아요. 부끄러운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운해서 그랬다고 나한테 말을 안 해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혼자 말도 못하고 속이 뭉그러져 있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안아주는데 저는 진주댁이 옥분에 엄마가 했어야 될 말을 대신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 해줬던 말이 있었고 그래서 옥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뭔가 응어리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밝히지 못하고 숨어 살았는데 사실 옥분이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진주댁이 해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하기 전에 진주댁이 먼저 자기랑 친했던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주니까 옥분 할머니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미국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면 작품 집중 탐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왜 이 I Can Speak라는 작품을 추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네오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희가 지금까지 I Can Speak의 장면들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훑어봤는데요.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는 이번 달 대주제가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잖아요. 자신이 위안부임을 세상에 밝히고 여러 활동들을 했던 정심과는 달리 옥분은 그 사실을 숨기고 또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뒤에는 시장 사람들과 민재가 있었고 그들은 든든한 조력자로서 옥분을 응원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 언제 어디든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나만의 조력자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영화 I Can Speak에 대해서 리뷰를 쭉 해봤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별점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빼미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영화를 들고 오셨으니까 빼미님 먼저. 그쵸. 저는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높네요. 분명 지난주에 짜증 땜이었는데 몇 점? 높여서 3점이었나? 높게 쳐서 3점이었는데 맞아요. 7점. 이유가 왠가요? 일단은 무겁지 않고
가벼운 줄거리로 이어지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꽤나 무거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가볍게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도 몇 명 없는데 굉장히 서사를 지루하지 않게 잘 풀어냈다? 이런 점에서 저는 7점 드립니다. 하지만 3점을 깎으신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있나요? 아, 인생 영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싶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봤을 때 되게 정보값이 다 들어오는 영화인 것 같아서 재탕은 못하겠다. 정보값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잠깐만, 저 잠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빼미님이 재탕하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에요? 2번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은 영화들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번 끝까지 본 영화나 드라마를 바로 다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두고 몇 개월 후 또는 이제 몇 년 후에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심리가 좀 자세히 다뤄진 드라마나 영화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깊은 감정선은 둘이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오님은요? 저는 6점이요. 오. 낮다. 제가 딱 그 이유인데 저는 영화가 복잡할수록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인셉션 그런 영화여가지고 너무 좋은데. 여러 번 봐야 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빼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I Can Speak라는 영화는 여러 번 볼 영화는 아니고 제 생각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한국 영화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재가 굉장히 좋은 소재여서 그걸 이 정도로 풀어낸 건 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로 풀어낸 거는 정말 좋다. 그래서 6점이지만 너무 단순한 구조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해서 4점을 뺀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썸머는요. 저도 7점인데요. 저는 왜냐면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일단 이 영화 자체가 근데 좀 그 신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울어라라는 장면들을 맞아요. 감독이 네.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전 잘 만든 신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 울라고 하면 성실히 우는 관객이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 근데 이 주제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모르고 봤으니까 그치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 자체도 그렇고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도 그렇고 뭔가 복잡할 수 없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면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본 걸로 만족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영화 I Can Speak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는 다른 책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